다자이 오사무 인간 실격. 첫 번째 수기. 참 부끄러운 생애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걸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도쿠 지방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터라 기차를 처음 타본 건 제법 잘한 뒤였습니다. 정거장의 육교를 줄곧 오르내리면서도 그게 선로를 건너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순전히 정거장 구내를 외국의 오락장처럼 복잡하고 재미나게 최신식으로 하기 위해 설치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것도 꽤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육교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이 제게는 퍽 세련된 오락거리라서 철도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감각 있는 서비스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한참 뒤에 그건 어디까지나 여행객들의 선로 횡단을 위해 만든 지극히 실용적인 그냥 그런 계단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순식간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어릴 때 그림책에서 지하철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도 이 역시 실용적으로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땅 위를 달리는 차에 타기보다는 땅 밑을 달리는 차에 타는 편이 색다르고 재미있는 놀이라서 그렇게 만든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자주 몸져눕곤 했는데 그렇게 누워있을 때면 베갯잎 이불 호청을 보며 아무리 봐도 볼품없는 장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뜻밖에도 실용적인 물건이었음을 20살이 다 되어서야 알고는 인간의 알뜰함에 가슴이 갑갑해지고 서글퍼졌습니다. 또 저는 배가 고프다는 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의식주 걱정이 없는 풍족한 집에서 자랐다는 한심한 뜻이 아니라 배고픔이라는 감각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다는 뜻입니다. 이상한 소리 같겠지만 배가 고파도 고프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보는 사람들마다 얘야 배고프지? 우리도 겪어봐서 알아.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그렇게 배고플 수가 없었지. 아마나토 주랴? 카스텔라도 있고 빵도 있어 하며 성화들인지라 저는 타고난 아부정신을 발휘해 아 배고파 하고 중얼거리며 아마나토를 한 움큼 입에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실은 배고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물론 먹기야 잘 먹습니다만 배가 고파서 먹었던 기억은 없습니다. 귀하다는 음식도 먹어봤고 고급스러운 음식도 먹어봤습니다. 남의 집에서 대접해주는 음식은 억지로라도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그런 제게 어린 시절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바로 우리 집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고향 집에서는 10명 남짓 식구들의 독상을 두 줄로 마주보게 쭉 늘어놓고 각자 밥을 먹었습니다. 막내인 저는 당연히 맨 아랫자리 신세였죠. 식사하는 방은 어두침침했는데 점심때 같은 경우 10명 넘는 식구들이 말도 없이 밥만 먹는 모습을 보면 저는 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게다가 시골의 보수적인 집안이다 보니 나오는 반찬도 보통 그게 그거라서 귀한 음식이나 비싼 음식은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식사 시간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제 귀에는 그저 듣기 싫은 위협으로만 들렸습니다. 그 미신은 지금도 제게는 미신처럼 느껴집니다. 항상 제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겨줬습니다.
인간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만큼 저에게 난해하고 막연하며 또한 협박 같은 여운을 주는 말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뜻이겠죠. 제가 가진 행복의 관념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관념이 전혀 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저는 그 불안감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며 신음하다 심지어는 미쳐버릴 뻔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과연 행복한 걸까요? 어릴 때부터 저는 행운아라는 말을 신물이 나도록 들어왔지만 정작 저로서는 지옥에 사는 심정일 뿐 제게 행운아라고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안락해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10가지 불행덩어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라도 옆 사람이 짊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충분한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고통의 성질이나 정도를 도무지 짐작조차 못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고통, 그저 밥만 먹으면서 살 수 있다면 해결되는 고통,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독한 고통이며 내가 가진 10가지 불행 따위를 단번에 날려버릴 정도로 처참한 아비규환의 지옥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용케 자살하지도 않고 미치지도 않고 정치를 논하며 절망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생활의 투쟁을 계속해 나가는 걸 보면 전혀 고통스럽지 않은 게 아닐까? 철저한 이기주의자가 되고 더구나 그게 당연한 것이라 확신한 채 단 한 번도 자신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속이야 편하겠지. 하긴 어쩌면 인간이란 원래 다 그런 것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게 만점짜리 인생이 아닐까? 모르겠다. 밤에는 세상 모른 채 쿨쿨 자고 아침에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까? 꿈은 어떤 꿈을 꿀까? 길을 걸을 땐 무슨 생각을 할까? 돈? 설마 아무리 그래도 그 생각만 하지 않겠지. 인간은 먹기 위해 산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돈을 위해 산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아니지.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다, 모르겠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알 수가 없어져서 저만 혼자 돌연변이인 듯한 불안감과 공포심만이 엄습할 뿐입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도 제대로 나누지 못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광대짓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향한 제 마지막 구애였죠. 저는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도저히 그들을 떨쳐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광대짓이라는 가느다란 끈 하나로 인간과 간신히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끊임없이 웃는 얼굴을 만들었지만 속으로는 필사적인, 그야말로 1000번에 한 번 성공할까 말까 할 만큼 위기일발에 진땀나는 서비스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 또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그저 두렵기만 했고 겉돌고 있다는 그 어색함을 견디다 못해 일찌감치 광대짓의 선수가 되어버렸죠. 즉 저는 언제부턴가 단 한마디도 진심을 이야기하지 않는 아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가족과 함께 찍은 당시 사진들을 보면 다른 식구들은 죄다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꼭 저만 혼자 얼굴을 희한하게 뒤틀며 웃고 있죠. 이 역시 저의 유치하고 서글픈 광대짓의 일종이었던 것이죠. 또한 저는 가족들에게 무슨 소리를 듣든 말대꾸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작은 잔소리가 제게는 청천벽력처럼 강하게 느껴져서 미칠 것만 같았기 때문에 말대꾸는커녕 그 잔소리야말로 대대손손 이어져 온 인간의 진리가 분명하며 저는 그 진리를 행할 능력이 없으니 이제 더는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순 없을 거라고 믿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저는 말싸움도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에게 안 좋은 소리라도 들을까봐, 아, 그래, 맞아.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싶어서 항상 잠자코 공격을 받아들이면서도 속으로는 미칠 것만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물론 누구든 남이 자신에게 비난을 하거나 화를 내면 기분이 좋을 리 없겠지만 저는 화내고 있는 인간의 얼굴에서 사자보다도 악어보다도 용보다도 훨씬 무시무시한 동물의 본성을 봅니다. 평소에는 그 본성을 숨기고 다니다가 어떤 빌미를 잡았다 싶으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풀밭에서 유유자적 졸고 있던 소가 벼랑간 꼬리를 휘둘러 배에 붙은 등에를 철썩 때려 죽이듯 느닷없이 분노를 터뜨려서 인간의 무시무시한 정체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 저는 늘 머리털이 곤두설 정도로 벌벌 떨게 되고 이 본성 또한 인간이 살아가는 자격 중 하나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 자신한테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 두려워 늘 벌벌 떨고 인간으로서 자신의 언동에 자신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갖지 못한 채 혼자만의 범민은 가슴 깊은 곳에 작은 상자에 감춰두고서 그 우울함과 긴장감을 숨기고 또 숨기며 그저 천진난만하고 낙천적인 척하면서 저는 점점 익살스러운 괴짜로 완성되어 갔습니다.